이번 시간에는 코드포스 알고리즘 대회 사이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간단히 쉬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포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대회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1회 이상의 대회가 열리며 대회에 참여해서 문제를 풀면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레이팅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팅 같은 경우는 순위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의 알고리즘 실력을 점수와 순위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포스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뒤에 메인 화면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다가올 대회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위쪽 내비게이션 바에서는 대회 목록에 들어가서 대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회 목록 페이지로 이렇게 가보시면 위쪽에는 향후 다가올 대회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고요. 아래쪽에는 최근까지 진행이 되었던 대회들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대회 중에서 하나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 목록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문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코드포스는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항상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문제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입력과 출력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한 뒤에 예시 조건에 맞게 소스 코드를 다 작성했다면 서밋 코드 탭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소스 코드를 실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스 코드를 제출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정답 확인을 My Submission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유형이나 점수 등에 대한 정보는 이 Problems 탭에 가신 이후에 특정한 문제로 가보시면은 이 프로블럼 태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실제로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확인할 수 없고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구현을 물어본 문제라는 점에서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문제 유형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코드포스는 이렇게 대회가 끝나고 나면 튜토리얼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정답 소스 코드를 다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해법을 알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밋 코드 탭에서 특정한 소스 코드를 제출하고 나면은 그 제출 결과를 My Submission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스 코드가 텅텅 빈 상태로는 제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출력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소스 코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 verdict란에서 문제를 풀어서 정답 처리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정확히 몇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서 틀렸는지 또한 함께 제시가 됩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구체적인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정확히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이 어떤 건지 등을 다 알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탠딩스 탭으로 가보시면요. 이 대회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이 문제를 푼 흔적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다른 사용자가 제출한 문제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해당 사용자가 어떠한 소스 코드를 제출했는지 또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기에는 핵이라고 해서 이 코드포스만의 재미있는 특징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포스에서 대회에 들어가서 특정 대회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특정 대회에 참가를 하고자 한다면은 약 2시간 정도 특정한 대회 시간에 맞게 참가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대회 시각 같은 경우는 해외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매우 늦은 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새벽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특정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대회에 참여하도록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대회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마음껏 풀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회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레이팅을 측정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문제들은 프로블럼 셋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포스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문제가 쉬운 것부터 풀어보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difficulty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쉬운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전 바로 여기에서 long subtraction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뺄셈이라는 의미를 가진 문제인데요.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특정한 숫자가 주어졌을 때 1위자리 숫자가 0이 아니라면 거기서 1을 빼라고 하고요. 1위자리 숫자가 0이라면 현재 숫자에서 10을 나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510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4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는 510이었다가 이게 511로 바뀌겠죠. 왜냐면은 1위자리 숫자가 0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510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현재 1위자리 숫자가 0이니까 아까 10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51로 바뀌고 마지막 네 번째 바뀌었을 때는 값이 5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값이 10억이네요. 이제 10억을 9번 변경을 시키는 거니까요. 현재 공이 9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이라는 값이 답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처음에 10억이었다가 1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1000만이었다가 100만이었다가 10만이었다가 만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10이었다가 1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총 9번 변경이 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1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어떠한 알고리즘도 필요 없는 단순 구현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K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요. 즉 많이 변경되어봤자 50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대 50번이니까 이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K번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자면은 정수형 형태로 n과 k를 선언하셔가지고 n과 k의 그 값을 입력받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k번만큼 이 부분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수행될 때마다 n의 첫째 자리가 0이 아니라면 1을 빼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0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의 값을 출력하면은 정답 처리를 받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코드포스 웹사이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